이번에는 저번까지 올렸던 키드 영상에 이어서 다시 한번 키드와 코난의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키드는 공중보행 사건에서 코난에게 일격을 먹을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지를 발휘해서 잘 도망갔고 다음 목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산속에 키치에몽이라는 인간이 숨겨놓은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 다이아를 찾기 위해 그 산속으로 향했죠. 그 산속에 가봤더니 키드처럼 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온 인간들이 몇몇 보였고 키드는 그 인간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키치에몽이 설치해놓은 함정들을 피해가며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키드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찾아냈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뽑는 순간 큰 소리가 울리더니 지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드는 다시 그 다이아몬드를 원래 있던 곳에 꼽았고 그러자 그 흔들림은 사라졌죠. 키드는 이 다이아몬드를 빼면 물을 막고 있던 둑 같은 것이 부서지고 이곳이 범람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다이아몬드는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키치에몽이라는 인간이 술을 써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디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키드는 재빠르게 몸을 숨겼고 이곳 근처로 오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바로 키드의 라이벌인 코난과 그 코난을 맨날 따라다니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키드는 저 코난이란 놈도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의 냄새를 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곳에는 위험한 함정도 많고 이 다이아몬드를 노리고 온 위험한 인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이곳에 있는 함정에 저 어린애들이 걸려들면 안 될 테니 미리 아이들이 들어갈 집으로 들어가서 변장을 한 다음 아이들에게 경고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왔고 키드는 수상한 할머니로 변장한 채 아이들을 마주했습니다. 키드는 변장한 상태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겁을 주며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코난이 마지막 단서가 있는 방에 대한 추리를 해내는 걸 보고는 그 방에 있는 함정을 알려주기 위해 먼저 가서 함정을 발동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키드가 도움을 준 덕분에 코난 일행들은 빠르게 이곳에 있던 암호들을 풀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발견했죠. 하지만 키드는 그 다이아몬드를 빼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다이아몬드는 가져갔다 라는 키드 카드를 놔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웬 생각 없는 어떤 남자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겠다며 잠수를 했고 키드는 그 남자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그 남자는 다이아몬드를 뽑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키드가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코난이 그 남자에게 화를 내며 다시 그 다이아몬드를 원래 있던 곳에 꼽아놓으라고 했고 코난의 빠른 대처 덕분에 이곳은 잠기지 않고 무사하게 됩니다. 키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난이 키드가 누구인지 알아냈다고 말하며 할머니로 변장한 키드를 지목했습니다. 키드는 역시나 자신의 라이벌답다고 생각하며 변장을 풀었고 코난은 원래라면 너를 잡아야 하지만 오늘은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했고 물건을 훔쳐가지도 않았으니 그냥 놔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언젠가는 널 철저히 조사해서 만천하의 정체를 까발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키드는 웃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는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호기심으로 상자를 열었던 거라고 열기도 전에 내용물을 알고 있었다면 시시해서 판도라는 상자를 안 열었을 테니 자신의 정체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코난 열기 전에 내용물을 알아내는 게 탐정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 재수없는 도둑놈을 한번 놓쳐줬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키드가 어떤 명화를 훔치겠다 라는 말이 적힌 예고장이 오게 됩니다. 코난은 키드가 오랜만에 와서는 보석이 아닌 그림을 훔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 변태 같은 놈은 지 맘에 드는 건 엔간하면 다 훔쳐대니까 그러려니라고 생각했죠. 코난은 우선 훔치기로 한 명화가 어떤 건지 이 집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 그림을 그렸다는 화가와 그 화가의 장인어른으로 보이는 남자의 사이가 뭔가 좀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코난은 키드가 예고한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라더니 명화가 있던 방이 열리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화가는 이 방에 장인어른 혼자 있다며 이거 큰일 난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키드를 잡으러 온 나카모리 경보는 서둘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키드가 훔치기로 했던 명화는 사라져 있었고 화가의 장인어른도 죽은 채로 발견됐죠. 이렇게 명화도 도둑맞고 장인어른마저 죽은 채로 발견되자 사람들은 키드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명화를 들고 튀어버렸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인이 일어난 덕분에 수석가의 골로모 반장님도 오게 됐죠. 한편 이렇게 키드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이 소식은 키드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키드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에 해명을 하고 싶어서 그 현장으로 찾아갔고 우선 방송국 직원이 척하며 사건 현장을 둘러보며 정보를 캐내봤습니다. 그 현장을 돌아다녀보니 당연하게도 자신의 라이벌인 코난이 있었고 아마 저 녀석이 있다면 나의 누명은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 녀석이 뛰어나도 혼자서 해결하는 건 힘들 수도 있으니 자신이 변장을 한 다음 코난에게 살짝의 힌트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키드는 반장님과 함께 온 형사들 중 신형사로 불리는 남자로 변장을 했고 들어가서 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살해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명화가 사라진 트릭은 알겠다고 생각을 했고 코난 앞에서 기본적인 마술을 보여주며 코난에게 명화가 사라진 트릭에 대한 힌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자 코난은 뭔가를 알아낸 듯해 보였고 갑자기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키드는 바로 코난을 따라가서 뭔가를 알아낸 거냐고 물었고 코난은 신형사로 변장한 키드에게 신형사님이 사라진 명화를 찾아내줬으면 좋겠다고 이건 신형사님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키드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 좀 신경 쓰이긴 했지만 궤도인 자신에게 숨겨진 뭔가를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진 그림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그림을 찾고 돌아가서는 코난이 이 살인사건에 대한 추리를 하는 걸 지켜봤고 자신의 누명도 벗겨지게 됩니다. 키드는 이제 자신의 누명도 벗겨지게 됐으니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난이 자신이 있던 방으로
들어옵니다. 역시나 코난은 자신의 정체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키드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키드는 저 탐정놈은 이번에도 자신을 잡지 못할 걸 알고 있었고 연막탄을 터뜨린 뒤 코난의 시선을 돌리고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막탄을 터뜨리고 코난의 시선을 돌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저 괴물같은 탐정놈이 정확하게 자신의 복부를 축구공으로 가격한 바람에 날아가진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한 인형만 날려보낸 뒤 그저 풀숲에 떨어지게 됐죠. 키드는 언젠가 저 탐정놈한테 한 방 먹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코난은 분명 축구공으로 복부를 가격한 느낌이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이번에도 저 도둑놈을 놓쳤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코난은 신문에 보라의 삼촌인 지로키치가 대문짝 바닥에 뭔가를 써놓은 걸 발견합니다. 지로키치는 이번에도 보석을 하나 들고 와서는 키드를 자극하며 도발을 해놨고 그 보석을 거리 한복판에 전시를 해놓겠다는 말을 해놨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도발엔 걸려들면 안되지만 월화의 마술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키드는 이 도발에 응해주기로 했습니다. 키드는 그 지로키치라는 알베가 전시해놓은 장소와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석을 훔친 다음 도망갈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생각을 하던 키드는 자신의 순백의 이미지를 이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 이번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텔레포테이션 즉 순간이동을 보여줘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지로키치가 신문에다가 연병을 해놓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 한복판에 전시된 보석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있던 코난은 얼른 그 월화의 마술사가 등장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름달 아래로 행글라이더를 탄 키드가 나타났습니다. 그 키드는 갑자기 펑 하고 터지더니 전시된 보석 앞에 나타났죠. 키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오늘은 예고장을 보내지 않고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이 보석을 훔치고 텔레포테이션으로 이 자리를 빠져나가겠다고 말을 했죠. 코난은 저 도둑놈이 드디어 미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키드는 보석을 품에 안고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렸고 키드가 사라진 지 몇 초 뒤에 3, 2, 1 이 적힌 키드 카드가 나타나더니 키드가 건물 옥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코난은 사람이 진짜로 한순간에 이동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그렇게 놀라고 있는 사이 키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 중 하나가 모조품이라고 말하며 내일 다시 진품을 가지러 올 테니 준비해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죠. 코난은 잘난 척하며 날아가는 키드에게 축구공 한 발을 날려줬고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키드라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키드는 그 축구공 덕분에 코난도 이 자리에 와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키드는 저놈이 저번에 공중보행 트릭도 알아냈으니 이번에도 뭔가 텔레포테이션의 트릭도 알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키드는 다음날 군중이 모여서 혼란스러울 때 코난에게 슬쩍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키드는 코난에게 서스톤의 제3원칙 중 마지막 원칙인 같은 마술을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 라는 원칙을 알고 있냐고 말하며 두 번 보여주면 마술의 비밀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오늘 난 같은 마술을 두 번째로 시도한다. 만약 네가 간파하지 못한다면 최고의 마술이 되겠지 라는 말을 건넨 뒤 코난의 뒷목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코난은 키드가 이상하게 자신만만한 게 의심스러웠고 자신의 몸을 살짝 살펴봤더니 본인의 뒷목에 도청기가 있다는 걸 알아챘죠. 그래서 코난은 일단 키드의 트릭을 알아채도 진짜로 알아챈 걸 티내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고심에 고심을 하던 코난은 키드의 순간이동 트릭을 알아냈고 키드가 나타나서 순간이동을 하려고 할 때 미리 키드가 나타나는 건물의 옥상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드는 순간이동을 하려던 중 옥상에 있던 코난과 마주쳤고 코난은 키드의 순간이동 트릭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가 잡히거나 아니면 지금 너의 순간이동 트릭을 도와주는 네 조력자가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키드는 둘 중에 하나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더니 자신을 감싸고 있던 검은 천을 벗고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린 뒤 옆쪽에 있던 동료까지 잡고 도망가버립니다. 코난은 한 번 더 자신의 라이벌을 놓쳤고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 도둑은 어디선가 나타날 게 뻔했기 때문에 다음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풀어봤고 다음 영상에서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 정도 한 것 같네요. 키드랑 코난이 진짜 더럽게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7월이 되기 전에 이 코난과 키드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볼 테니 파이팅 해보죠.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